자, 이번 주 일요일 토익 시험에 꼭 나올 것 같은 파트 5 기출 변형 문제. 실제로 시험에 출제가 됐었던 기출 문제들 단어 살짝 바꾸고 포인트는 그대로 유지한 이 10문제들. 너무나 귀중한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난이도 살짝 올라가 있는 녀석들이에요. 남들 다 맞추는 문제들 말고요. 바로 시험 직전에 시험에 꼭 나올 것 같은데 남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라 이거예요. 남들이 많이 틀린 문제를 맞추는 여러분들의 점수는 오릅니다. 당연히 오르죠. 상대평가인데. 자, 그래서 준비되셨으면 지금부터 한번 출발해 볼게요. 1번 문제를 보시면 자, 여기가 주어 그리고 뒤에가 동사 자리인가 선택지를 봤더니 다 동사라는 확신이 듭니다. 자, 어휘 문제처럼 보여지네요. 하나씩 대입해서 가장 알맞은 뜻을 골라야겠죠. A를 보시면 recognize. recognize는 인식하다. 바리스타 어워즈 상 또는 시상식이 인식하다 혁신을 무슨 소리지? B를 대입해 볼까? afford. afford는 무언가를 감당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는 뜻인데 자, 상 또는 시상식이 the barista awards가 감당할 수 있다? 여유가 있다? 이건 또 무슨 소리? C를 보면 endure, 참다, 견디다, 버티다인데 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arrest는 토익에서 답으로 볼 일이 없을 것 같은 arrest, 체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토익에서 만들어질 일이 없습니다. 뒤에서 뭐 범죄자라든가 그런 말이 나올 텐데 볼 일 자체가 거의 없어요. 자, A, B, C 중에 또 D까지 굳이 생각해 봤을 때 답으로 대입될 만한 게 없습니다. 자,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다 대입했는데 답이 없어 보이잖아요. 자,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은 recognize를 인식하다가 아니라 무슨 뜻으로 아셔야 되냐면 인정하다. 뭐라고요? 인정하다. 자, 쌤이 8,900반, 그러니까 나름 고득점반을 진행하는데도 recognize를 대부분 인식하다라고만 알고 있어요. 자, 그 뜻이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토익에서 만들어진 대부분, 이 독해를 가도 그렇고 LC에서도 그렇고 recognize는 인정하다. 즉, 뒤에서 인정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나와야 돼요. 인식하다가 아니라 무슨 뜻? 대입해보면 인정하다. 즉, Barista Awards, 이 상 또는 시상식은요. 이러한 시상식은 인정합니다. 뭘? 혁신을요. 뒤에 나오는 그죠? 커피 산업에서의 혁신을 인정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자, 이번 주 일요일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recognize 무슨 뜻? 인식하다 말고 인정하다. 자, 한번 따라 하십니다. recognize. recognize.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서 파생된 이 표현 어떨까요? In recognition of. 자, 시험에 정말 빈도수 높은 표현입니다. 짠, 이렇게요. In recognition of something. 그러면 이 something을 인식하다가 아니라 인정하여라는 뜻.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적어보면 in recognition of 뒤에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면 돼요. 예를 들어서 her efforts 하나의 예입니다. 그녀의 노고, 그녀의 헌신 이러한 것들을 인정하여 괜찮을까요? In recognition of라는 표현 너무 중요하고 방금 전에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놓은 recognition, 어휘 문제로도 출제가 빈도수가 높은 녀석입니다. 인식하다라고 대입하면 아예 해석 자체가 안 될 것이고 인정하다라는 뜻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in recognition of 그냥 의미상 한 덩어리 하나의 전치사구로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넘어갈게요. 2번 문제를 보시면 자, 2번 문제를 보니까 선택지를 봤더니 문법이라기보다 어휘 문제 같은데 하면서 해석을 통해서 답이 나오나 보다. 즉 여기서부터 이제 해설을 시작하면서 출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꼭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건 아닌데 지금 일단 그 과정을 상상하면서 출발을 해보면 following은 우리 다 after라고 이 정도는 알고 계시잖아요. 자, after the hiring of international chef. 인터내셔널 셰프들을 고용한 후에 주어가 여기까지죠. 뒤에가 동사라는 확신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Daniel's Bistro의 음식이 has become 뒤에서 형용사 나온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better는 형용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음식이 더 맛있어졌구나, 더 좋아졌구나 이 정도 해석이 되죠.
자, 그러면서 A를, B를, C를, D를 해석을 생각하셨을 텐데 A는 주로라는 뜻 다 들어보셨죠? 자, B는요. markedly 아주 몹시 상당히 꽤 정도의 해석입니다. C는요. 아까 전에 afford라는 우리가 동사 감당할 수 있다라는 뜻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affordably 하면은 감당할 수 있게 정도의 뜻입니다. D는요. 자, separable 왠지 자, 이렇게 형용사 본 적 있으시죠? separable 하면은 분리될 수 있는이라는 뜻을 담고 있고 inseparable 하면 분리될 수 없는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래서 자, ly 붙은 부사니까 분리될 수 없게, 구분될 수 없게 정도의 뜻을 짓는 부사입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해서 그나마 괜찮은 것 같은 B를 고르셨으면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는 그렇게 접근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죠. 그래서 이 문제 푸는 과정을 잠시 다시 생각해 보면 자, 이 포인트는 무엇이냐? 부사는 맞는데 어휘가 아니라 나름 문법 문제지요. 자,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 둘, 셋. 포인트는 이거죠. good, better, best 들어보셨죠? good, better, best. 원급, 비교급, 최상급. 원급, 비교급, 최상급. 얘는 비교급입니다. 그죠? good, 원급. better, 더 나은, 더 좋은. 비교급이죠. best, 가장 좋은, 최상급. 다 알고 계시잖아요. 강조하는 부사를 고르는구나. B, 끝.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이번 주 일요일은 아시겠죠? 자, 그래서 2번의 포인트 비교급 강조부사들 한번 나열해 보면 much, still, even, far, a lot 이 정도를 만나게 됩니다. 좀 짤막하죠? ly가 없는 ly형 부사들이 아닌 거예요, 얘들은. 자, 이 뒤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방금 오늘 포인트였던 비교급이 만들어집니다. 네, 좀 더 와닿게 적어드리면 예를 들어 cute, 귀여운, 더 귀여운, cuter 맞죠? cuter 앞에 붙는 아주 더 귀엽다, 훨씬 상당히 몹시 꽤 더 귀엽다 이런 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지금 이 단어들 얘들도 빈출이지만 얘들 좀 난이도가 편한 편이에요. 그쵸? 자, 이거보다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은 방금 전에 있었던 2번 문제처럼 이렇게 ly형 부사. 왜? 선택지를 보니까 그렇게 잘 안 느껴지거든요. 아, 이게 비교급 강조부사인가? 이해되시죠? 즉, 해석을 해야만 답이 만들어지는 어휘처럼 보여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문제보다 더, 자, A하고 C하고 D보다 더 뜻이 될 것 같은 고급스러운 오답들도 여기에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원리 자체는 무엇이다? 비교급 강조부사를 고를 수 있는가? 자, markedly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considerably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significantly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noticeably가 답으로 잘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much, still, even, far, a lot은 비교급 앞에 기본 부사고요. 얘네들까지요. 이거 한 번씩만 따라하세요. markedly, markedly, considerably, considerably, significantly, significantly, noticeably, noticeably 뒤에서 비교급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음절이 짧으면은 R, ER 정도가 대입되는 거 알고 계시고 음절이 길면 뭐 more powerful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어도 답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렇게 보시고요. 자, 2번 특히 조심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문제를 보시면 실제로 좀 많은 분들이 틀렸던 문제인데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문장에 빠르게 주어 동사 파악하셔야죠. manager는 has earned, has earned는 얻어왔다 또는 얻었다 정도 해석이 되겠네요. 뭐를요? 아, 존경, 존중을요. of 뒤에 어떤 명사 또는 대명사 나올 것 같네요. 자, 답은요, everyone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존경을 얻어왔다 회사에서 이런 말이 될 텐데, 자, 안 나와도 되는 그냥 수식어로 부사 하나가 나오게 되면 이게 또 해석이 뭐지 그러면서 전체가 꼬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뜻을 그래도 알아놓으면 도움은 되니까 virtually 무슨 뜻인가요? 사실상 실제로는 이라는 뜻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거의라는 뜻까지 돼요. 그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자, 매니저는 사실상 거의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해석이에요. 쌤, B는 왜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도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respect는 존경, 존중이잖아요. 그럼 빈칸에 사람이든 사람이 속한 단체가 나와야 말이 될 거예요. 그들의 존경, 존중이니까. 즉, anything,
이렇게 막연한 어느 것 이런 뜻은 아예 대입조차가 안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C는요. whatever는 뜻이 뭔데요? 무엇이든지 간에라는 뜻이잖아요. 해석도 참 어색하네요. 자, whatever는 굳이 짧은 설명을 드리면 복합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이런 복잡한 용어인데요. 자, 얘는 항상 어떠냐면 불완전한 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what 하나의 예로서 whatever you like. 당신이 뭘 좋아하든지 간에, 당신이 좋아하는 무엇이든지 간에 이런 말이죠. 자, 어때요? 뒤에가 주어 동사 뒤에 like 뒤에서 목적어가 없거든요. 불완전한 절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whatever, 복합관계 대명사. 자, 용어보다 이 뜻과 그 다음에 그냥 불완전하구나 그 구조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다르게 써보면 whatever is available 이런 식으로도요. 이번엔 주어가 없죠. whatever 뒤에서. 자, 무엇이든지 간에 available 하는 것 이런 말이 되겠네요. available한 무엇이든지 간에 이런 해석입니다. 그래서 복합관계 대명사는 뒤가 불완전하고 그러니까 주어나 목적어나 뭔가가 빠져 있어야 될 것이고요. 불완전한 절이구나.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복합관계 대명사 whatever는 해석을 통해서 대부분이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죠? 해석을 제대로 대입하시면 답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추가적으로 복합관계 대명사는 두 가지만 더 아실게요. 해석은 다 되시죠? 자, whichever 어느 것이든지 간에, whoever 누구든지 간에, whatever 무엇이든지 간에 정도 해석입니다. 쌤, whichever하고 whatever하고 구분이 잘 안 되는데요. 해석상 참 비슷해 보이거든요. 자, whichever는 which 이 단어. 자, 이 중에서도 이렇게 위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느 것이든지 간에 whatever는 무엇이든지 간에 참 비슷할 것 같은데 whichever는 선택의 정황에서 답이 뚜렷하게 만들어질 거예요. 무슨 정황? 선택의 정황에서. 아시겠죠? 뭔가를 골라야 되는. whichever가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whichever하고 whatever를 비교해라 이런 문제가 나올 일은 없지만서도 whichever 선택의 정황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D에 each other요. 네, 일단 구조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해석도 해석이지만 of 뒤에 each other가 달라붙는 경우도 없고요. 자, 한 가지 단언을 한다면 each other는 여러분 서로서로라는 뜻은 다 알고 있잖아요. 좀 편하게 가는 방법 말씀드리면 파트 5, 6의 답은 안 나옵니다. each other는 답으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여러분. 만에 하나 나오더라도 해석상 여러분들 답을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되게 쉽게. 자, each other 대신에 서로서로라는 거, each other 대신에 똑같은 의미의 뭐가 시험에 나오냐면 one another는 빈줄입니다. 아시겠죠? 네, 본 적 있으신가요? one another. 한번 따라 하실게요. one another. one another. 서로서로. 그쵸? each other는 보통 두 명의 사이에서 쓰는 게 each other. one another는 세 명 이상일 때에 쓰여지는 게 one another. 자, 이 뉘앙스를 구분해라. 그런 거 절대로 출제 안 됩니다. 그래서 each other, one another. 그러나 시험에서 출제가 되는 건 뭐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one another가 시험에 출제가 되고 방금 3번의 구조에서 전치사 of 뒤에서 each other든 one another든 아예 나올 수가 없는 구조고 얘들은 보통 어떠냐?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단순하게 써보면 they love each other. 하나의 예입니다. 아시겠죠? each other나 one another는 그 문장의 끝에쯤 위치가 되어집니다. 한 가지 더 꿀팁을 더 말씀을 드리면 each other와 one another와 each other는 주어 자리에 오답으로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아시겠죠? 거기까지 좀 알아두세요. 주어 자리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자, 4번 문제를 보면 선택지 보자마자 다 과거 분사화되어 있는 즉 PP 형태에 되어져 있는 하나하나 대입하면서 가장 알맞은 해석을 골라야 되는 어휘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출발하셨죠. 자, 일단 그렇게 가보겠습니다. 자, considering the recent popularity 뒤에 명사 앞에 나오는 전치사네요. considering 고려할 때에.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given과 같은 녀석입니다. 똑같은 녀석이에요. 그래서 recent popularity를 given, considering 고려할 때에 감안할 때에 자, 금값의 급증, surge 급증이죠. 자, 그것이 covered. 자, covered는 무슨 뜻인가요? cover는 보통 이제 토익 안에서 다루다는 뜻으로 나오죠. 다루다.
그래서 금값이 다뤄진다. 이게 뭐야? 자, B는요. Sought,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찾다, seek의 과거 또는 과거 분사 형태입니다. 자, 이것도 의미가 참 어색하고요. limited는 자, 우리가 아는 limited는 제한하다잖아요. 제한이 되어지는가? 그것도 말이 좀 이상해 보입니다. 그렇죠? 자, 급증이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 답이 D인데, 자, bound는 무슨 뜻인가요? 기본적으로 bound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뭐일 것 같은 이라는 뜻의 likely와 똑같은 뜻입니다. 자, 다시요. bound는 뭐라고요? 기본적인 뜻이 likely, 같습니다. 뭐뭐일 것 같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bound, likely, likely, bound. 물론 자, 하나하나 해석을 대입해서 D, 가장 자연스럽고 그것도 맞지만 이 지금 문제 푸는 과정을 다시 한 번만 짚어보면요. 여러분, 이 포인트가 좀 빠르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물론 읽어 나가더라도 자, 선택지 안 보고 그냥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다 하더라도 해석과 동시에 우리 눈이 be, 그 다음에 형용사, 투부정사가 대입될 수 있는 구조가 이거밖에 없구나. 그게 인식이 되면은 나머지 오답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냥 대놓고선 답으로 이런 건 파본 검사 때도 여러분들이 잽싸게 푸는 문제거든요. 눈대중으로도요. 그렇죠? 자, 그래서 be bound to 부정사. 다시요. be bound to 부정사. 즉 밑에 적은 것처럼 비동사, 뒤에 빈출 형용사, to 부정사. 즉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likely를 적었잖아요. 칠판에 잠깐, 자, 칠판이 아니라 모니터에 옮겨보면 be likely to 부정사는 뭐뭐일 것 같은 이라는 뜻이고요. 이거보다 자, 어투가 좀 셉니다. 즉 반드시 꼭 일어날 것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체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4번은 최근의 인기를 고려할 때 금값의 상승, 급증이 꼭 일어날 것 같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얘도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뭐가요? likely. 그리고 여기 있는 bound. 방금 전에 시험에 나왔던 이 문제. 사실 좀 많이 틀리는 문제입니다. 희한하게도 be bound to 부정사라는 구조를 아예 우리가 잘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후로 특히 이번 주 일요일 날 있을 시험 꼭 기억하시고요. 비동사 뒤에 형용사, 투부정사 빈출 구조가 추가적으로 be able to 부정사. 네. 할 수 있다라는 뜻 모르신 분 없잖아요. 그렇죠? be able to. able도 간혹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꺼이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be willing to. 익숙하시죠? 자, 그 다음에 be eager to까지 아셔야 됩니다. be eager to. willing과 비슷하죠. 기꺼이 뭐뭐 하려고 하다, 하고 싶어 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하기 싫어하고 꺼려하는 겁니다. be hesitant to 부정사입니다. 아시겠죠? hesitant. hesitate가 동사잖아요. 꺼리다. be hesitant to 부정사. hesitated가 아니라 hesitant. 아시겠죠? 자, 얘는 좀 특별히 신경 쓰실게요. hesitated가 오답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hesitant와 같은 reluctant to 부정사도 모르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표현들 비동사 뒤에서 형용사 그 다음에 투부정사 만들어지는 빈출 구조들이에요. 빈출 구조들. 그래서 시험에 굉장히 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5번 문제인데요. 선택지가 이렇게 길고 장황하면은 걱정이 앞서는 분들이 계신데 자, 의외로 단순한 원리가 녹아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고요. 이번 주 일요일 여러분들의 점수, 목표 점수에 빠르게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제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자, 읽어보셨으니까 이제 가정법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한번 가보면 이렇습니다. 만약 에스프레소 머신이 had been damaged. 자, 동사겠죠. 근데 동사 구조가 좀 복잡하게 생겼네요. 자, had been damaged. 즉, 배송 기간, 배송 중에 손상이 있었더라면 이런 뜻이죠. 좀 더 의역하면 에스프레소 머신이 배송 중에 손상이 되어졌었더라면 자, 손상이 된 걸까요? 안 된 걸까요? 말투가 손상이 안 됐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말투죠. 좋습니다. 자, 만약에 에스프레소 머신이 배송 중에 손상이 있었더라면 뒤에 주어 회사가 자, 선택지를 싹 봤더니 offer라는 동사를 변형해 놓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컴퍼니가 제공을 할 것인지 또는 제공을 받는 것인지의 뜻들이 만들어질 텐데 뒤에 있는 내용과 같이 가야 되겠죠. 블랭크 뒤에. 아, 회사는 미스터 킴에게 대체품, 그죠? 대체품을 보내는 것을 제공하려 했었을 텐데 라는 즉 능동이 대입돼야 되는 공간처럼 보여지네요. 맞죠? 자, 답은요. 여러분들 A였죠. 자, would have PP 즉 좀 더 설명드리면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구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자연스럽게 해석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만약에 에스프레소 머신이 배송 중에 손상이 있었더라면 회사는 미스터 김에게 샌드하는 것을 뭘요? 대체품을 즉 새 상품이겠죠. 새 상품을 보내주는 것을 제공하려 했었을 텐데 이렇게 지적하기보단 미스터 킴에게 대체품을 새 상품을 제공하려 했었을 텐데 이런 뜻입니다. 즉 에스프레소 머신이 손상이 난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미스터 킴에게 리플레이스먼트를 제공할 이유도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얘를 잠시 요약해보면 모니터에 이렇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if 뒤에서 주어 그 다음에 had pp 그죠? 자, 이 구조만 봐도 얘는요 가정법 과거 완료 얘가 had pp 자 이름이 복잡하게 생겼으나 had pp가 과거 완료잖아요 시제 이름이 그래서 if절 안에 had pp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녀석인데 자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얘의 기능이 과거에 대한 해석입니다. 과거에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반대하면서 하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if 주어가 had pp 즉 뭐뭐였었더라면 또는요 수동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졌었더라면 이런 뜻 방금 전에 5번의 해석처럼요. 자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생기면 뒤에 주절에서는 자, 주어 주절의 주어 있고서 이 동사 자리가 어떻게 생길 거냐면 조동사 have pp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주어가 했었더라면 되어졌었더라면 과거에 그쵸? if절의 해석이 그 다음에 주절이 주어가 would have pp 하려 했었을 텐데 이런 말이 되겠죠. 물론 여기서도 말이 되면은 수동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되어질 수 있었을 텐데 이런 해석. 그러니까 D도 때에 따라서는 답으로 응용될 수는 있으나 자 여기에서는 해석이 대입이 안 되고 구조도 말이 안 됩니다. 자 만약에 D를 대입하면 해석이나 구조가 맞지 않는데 자 만약에 머신이 자 손상이 있었더라면 회사는 제공을 받으려고 했었을 텐데 자 그들이 문맥상 미스터 킴에게 리플레이스먼트를 보내는 것을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능동 해석이기 때문에 일단 D는 해석적으로도 대입이 안 되고 자 offer라는 녀석 자 이렇게 수동으로 만들어졌는데 수동 뒤에서 투부정사 나온 구조 자체가 또 말이 안 됩니다. 자 이 원리는 A의 오레오 PP 능동이잖아요. 능동 상태 뒤에 투부정사가 붙은 이것이 offer라는 동사는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빈출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즉 send하는 것을 제공하려 했었을 텐데 이런 해석 즉 해석과 구조가 답을 A로 만들었다는 것 맞죠? 자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 모니터 다시 한번 보시면 if 주어가 뭐뭐였었더라면 또는 되었었더라면 과거에 그러지 않았던 것을 반대하면서 쓰는 해석 그죠? 자 그 다음에 주어 주절의 주어가 would have pp 여기도 능동과 수동이 만들어질 수 있고 즉 주어가 뭐뭐 하려고 했었을 텐데 또는 되어졌었을 텐데 이런 해석 그리고 능동일지 수동일지는 여러분들이 문맥상 해석과 구조를 보면서 답을 고르셔야 된다는 것 아시겠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 그리고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방금 설명드린 이 구조에서 자 조동사가 항상 would만 만들어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게 이제 독해로도 들어가면은 우리가 좀 익숙한 should have pp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ould have pp도 나올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might have pp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쵸? 자, should have pp는 과거에 대한 아쉬움, 후회, 유감 정도죠. 뭐뭐 했었어야 되는데 이 정도의 뜻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could have pp는요.
might의 PP와 거의 같습니다. 약한 추측, 약한 가능성 등을 나타내요. 뭐뭐일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정도, 또는 뭐뭐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정도의 뜻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답으로 나왔던 우려의 PP는 모르시면 안 됩니다. Part 5, Part 5, 6에 간혹가다 가정법이 만들어지는데 나오면 답이에요. should PP나 could PP나 might have PP 아래에 적혀져 있는 것은 답으로 안 나옵니다. would가 응용이 되어야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려 PP, will 아시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동사 will은 의지, 계획을 나타내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을 텐데 또는 되어지려 했었을 텐데의 뜻. will의 과거 형태를 우리가 would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거적인 해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must have PP 있죠. must have PP. must가 강력한 의무와 강한 추측이 있습니다. 조동사 have pp는 지나간 과거에 대한 해석이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part 5 때로는 6까지 응용이 되는, 자, 특히나 part 5에서 빈출하는 이 구조, 답으로는 뭐가 나온다? 이걸 기억하세요. would 아시겠죠? 그리고 뒤에서 능동인지 수동인지 응용되는 것 여러분들이 문맥 안에서 이번 주 일요일도 만났을 때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것. 자, 6번 문제를 보시면 참 쉬운 문제인데 그래도 최소한의 해석을 하면서 가면, 자, 여기까지가 문장의 주어, 그 다음에 뒤에가 동사라는 건 판단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High Edu Institutes 이 기관의 교수들이 are retired executives. executive는 임원이죠. 간부급들. 그렇죠? 그래서 은퇴한 임원들입니다. with ABCD. 여러분, 수량 형용사 중에 하나죠. 자, 보자마자 그냥 답을 맞출 수 있는 뭡니까? 뭐였어요? wealth of. a wealth of. 나머지는 대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a wealth of 한번 정리하면 a wealth of. 자, 많은, 다양한, 다수의 이런 뜻이죠. 이 특징이 어떠냐면요. 지금 6번 문제에 expertise 나온 것처럼 뒤에서 뭐가 나올 수가 있냐면은 불가산 명사가 나오거나 또는요. 가산 명사의 복수 상태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많은, 다수의, 풍부한 이런 뜻인데요. 자, 그래서 6번의 해석을 다시 보면요. 자, 이 기관의 교수님들은 은퇴한 임원들입니다. 간부급들이에요. wealth of expertise. expertise는 전문성이죠. 그래서 풍부한 전문성을 지닌 은퇴한 executive들, 임원들입니다. 자, across는 뒤에서 보통 추상적이더라도 범위가 나오죠. 그래서 다양한 산업 전반에 걸쳐서 expertise, 전문성을 지닌 임원들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wealth of, 다양한, 풍부한, 다수의, 많은 이런 뜻인데, 자, 이것만 알면 안 되고요. 이거랑 똑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a lot of, 의미도 같고요. 성격도 같습니다. 자, 또한 lots of가 같죠. 그쵸? 자, 근데 이렇게만 아시면 안 되고요. plenty of까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시험 빈도로 말씀을 드리면 방금 전에 봤었던 a wealth of, 방금 답으로 나왔던 거잖아요. 자, 이 표현과 그 다음에 plenty of를 모르시면 안 됩니다. a lot of, lots of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자, 한번 따라 하십니다. a wealth of, a wealth of, plenty of, plenty of. plenty는 명사입니다. 자, plenty of 같이 있을 때 하나의 수량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뒤에는 성격이 불가산 명사 또는 가산의 복수 명사로 만들어집니다. 참고하세요. 자, 7번입니다. 7번 문제를 보시면 굉장히 짧고 단순하잖아요. 자, 빠르게 한번 보시면 주어, 동사 판단하면서 가셨을 거예요. 슈퍼토이즈라는 이 업체는 판매합니다. 뭐를요? 목적어를요. 교육적인 장난감들을 누구에게 판매할까요? to preschools. preschool 뜻을 몰랐어도 푸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유치원 정도는 우리가 익숙하시죠. to preschools all. 자, 대입하려고 봤더니 유럽이 명사죠. 자, 명사 앞에 나오는 건 뭐니까? 전치사 자리입니다. 그렇죠? 자, across 전치사고요. along 전치사. 전치사 아닌 것은 좀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셨죠? wide는 형용사고요. away는 전치사가 아니라 그 자체 부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멀리 떨어진, 먼 이런 뜻이잖아요. 자, A하고 B가 남았는데 여러분 A 뜻이 뭔가요? across는 자, 무언가를 건너서
자, 그런 뜻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across the street 이런 것처럼요. 답으로 그렇게 출제가 안 됩니다. 자, 그렇게 출제가 안 되고 이렇게 출제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across Europe. 무슨 말인가요? 뒤에서 범위가 나오거든요. 그죠? 보통 이제 장소의 개념으로 많이 만들어지는데 across Europe. 유럽을 건너서가 아니라 유럽 전반에 걸쳐서 전반에 이르러 그 범위 전반에 이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 앞에 수식어 때에 따라서 이렇게 all이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all across Europe. 유럽 전반에 걸쳐서라는 것을 좀 더 강조한 것입니다. 그죠? 자, 이때 across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 어떤 표현 알고 있죠? throughout과 같습니다. throughout Europe. 유럽 전반, 전역에 걸쳐서 이런 뜻이에요. throughout 그 앞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때로는 all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뒤에 다시요. across하고 throughout 뒤에 보통 이렇게 범위의 개념 나오는데 뜻은 무엇이다? 그 범위 전반에 이르러. 그리고 얘네들은 꼭 물리적인 것만 나온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네, 추상적인 개념들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공정 과정, 생산 과정 전반에 이르러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틀리지 않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throughout은 하나만 더 들어가면 얘는 특히 장소 개념 말고도 시간 속에서 기간의 개념. 예를 들어서 throughout this month 이런 식으로요. 이번 달 내내, 이번 달 전반에 걸쳐서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도 답으로 빈출하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throughout은 시간, 그 중에서도 기간의 개념이 많이 살아나요. 그걸 좀 기억하세요. 그 기간 내내라는 뜻입니다. 자, be along이라는 것은 간혹가다 답으로 만들어지는데 along은 along the street, 길을 따라서 어떤 라인을 따라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long 한강을 따라서 along 가로수길을 따라서 이런 뜻이에요. along 해운대를 따라서 아시겠죠? 그 개념을 잊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에 8번 보시면 8번 정말 중요합니다. 자, 정말 중요한 8번인데요. 자, The Morning Calm is the largest coffee company in Canada. 자, 주어가 판단이 되고 뒤에서 곧바로 동사, 뒤에서 이제 the largest coffee company라는 이제 보어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자, 모닝컴이라는 이 업체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커피 컴퍼니 회사입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뒤에 보니까 자, on이라는 부사가 있고 Italian roasted beans 고유명사가 되어 있는 걸 보니까 무슨 업체처럼 보여집니다. 내용상 뭐 커피 관련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A towards, B except, C among, D behind 싹 다 공통점 전치사네요. 자, 어쩌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이후로 자,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를요? 답이었던 behind only요. 자, 모르시면 안 됩니다. behind only.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behind only. 자,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모닝컴이라는 회사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커피 회사입니다. behind는 뒤에 라는 뜻이잖아요. 단지 이탈리안 로스티드 빈스의 뒤에 있는 가장 큰 회사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의역을 하면 뒤에 나오는 이 내용을 제하고 가장 크다라는 이 말은 규모적으로 2인자라는 뜻이에요. 해석이 그렇게 만들어지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해할 때도 이 문장을 잘 읽었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답을 쉽게 맞출 거고요. 누군가는 헷갈려서 해석이 잘못돼서 답을 오답으로 빠져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걸 유도하는 ETS에 아주 조심스러운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석합니다. 모닝컴은 자, 캐나다에서 제일 큰 회사는 맞아요. 그런데 뒤에까지 해석을 해야죠. Behind only Italian roasted beans. 어디가 더 큰 거예요? 이탈리안 로스티드 빈스를 제하고 가장 큰 거니까 사실상 넘버1, 사이즈 넘버1,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이탈리안 로스티드 빈스 그 회사가 캐나다에서 가장 큰 회사라는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파트 7 또는 리스닝에서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behind only 직역보다는 의역이 적절하겠죠.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을 제하고 이 정도의 뜻으로 보셔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이게 어색하다 하더라도 해석으로 어떻게든 꾸겨서도 맞출 수도 있었지만 A, B, C 자, 너무 해석적으로 맞지 않고 또는 문법적으로 떨어져 나간 녀석들이에요. 자, towards는 뭔가를 향하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보통 이런 단어 많이 나옵니다. 목표 같은 거요. 그쵸? 우리 부서의 목표든 뭐든 그런 것을 향하여. 자, accept는요. accept는 제하여잖아요. 뭔가를 제하고 제외하고 이런 뜻. 그쵸? 해석적으로 전혀 대입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몽은요. 뒤에서 단순 명사가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네, 3개 이상의 복수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설마 여기 있는 것을 지금 고유명사인데 복수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닙니다. 저 고유명사는 S부터도 단수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죠? 자, 이도 좋은데 해석을 통해서 답이 나오는 것도 좋지만 behind only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세요. behind only. 뒤에 있는 그 명사를 제하고 라는 뜻이 만들어진다는 것. 아시겠죠? behind only. 한 번만 더 따라합니다. behind only. behind only. 네, 잊지 않도록 합니다. 중요. 자, 9번을 보시면 선택지 딱 보자마자 그냥 어휘 문제인가 판단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지금 부사 문제입니다. 자, 9번에 해석하면서 가보겠습니다. 문장의 주어 동사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자, this year's annual trade conference 여기까지가 문장의 주어인데 이견이 없고요. will be held 개최가 될 겁니다. 열릴 것입니다. 부산에서 라는 뜻이죠. although는 이제 양보의 접속사 although 다른 내용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앞에 있는 주절과 다소 다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it has alternated. 여러분, 이 동사의 뜻을 알면 사실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alternate에서 막혀버리면은 A, B, C, D 어휘 문제처럼 보이지는 이 문제 사실 해석에서 막힘이 없었어요. 블랭크 외의 해석에서도 막힘이 없어야 답을 찾는데 유리할 수밖에 없지요. 자, alternate의 뜻이 뭔데요? 동사로서 교대로 하다, 번갈아 가면서 하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즉, 하노이와 교토에서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A, 전통적으로 괜찮을 것 같고요. 자, B는요, 긍정적으로 해석상 자연스러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C의 exactly는 정확하게라는 뜻이죠. 역시 해석상 어색하고요. 자, exactly가 답일 경우를 생각해보면 뒤에서 왓절이 만들어진 경우가 허다한데요. 자, exactly가 답으로 나올 때 이런 형태로 많이 만들어져요. 아주 단순하게 적어보면 This is what she said. 괜찮을까요? 자, what절이 나왔죠? what 앞에 나오는 거 정확하게 이것이 그녀가 얘기한 것이야라는 말 앞에 그쵸? 자, 뭐뭐하는 것 what은 뭐뭐하는 것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this is exactly 이게 정확하게 그녀가 얘기한 거야. 즉 포인트는 exactly는 what절 앞에서 답으로 잘 튀어나온다. 기억하세요. 그렇죠? 중요합니다. 자, exceptional이라는 것은 네, exceptional을 아시잖아요. exception은 예외, exceptional 예외적인, exceptional 예외적으로 그 유별나게 유난히 정도의 뜻까지도 만들어지는데 네, 뒤에서 이제 정도를 좀 강조할 때 보통 형용사나 부사들 많이 나오거든요. 네, 뭐 유난히 더운 뭐 이런 얘기할 때에 그 정도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exceptional, exceptionally보다는 exceptional 형용사까지 기억하시는 게 좋겠어요. exceptional 그게 시험에 자주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죠? 부사보다는 여기까지. 그래서 exceptional, 예외적인이란 말은 문맥 속에서 평소에 안 하는데 이번만 하는 특별한이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여집니다. 참고하세요. 보통 exceptional service 이런 식으로 많이 형용사로 답이 출제가 되어져요. 기억하십니다. 자, 그래서 9번에 자연스럽게 해석을 한 번만 더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자, 올해의 Annual Trade Conference는 자, 열릴 겁니다. 부산에서 although 뭐에도 불구하고 has alternated traditionally 전통적으로 그죠? 전통적으로 해석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적이라는 말이 자, 이때까지 해왔
나왔다라는 그 현재 완료 시제와도 참 자연스럽게 대입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alternate between A and B 개념으로 하노이와 교토에서 전통적으로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개최가 되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한 가지 더 보면 뒤에 지금 시제, 현재 완료, 즉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다르게 앞에 내용은 미래가 적혀져 있음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올도의 역할이 그렇게까지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좋습니다. 자, 10번 문제 마지막으로 보시면 자, 이렇게 선택지 봤더니 명사잖아요. 자, 명사 알맞은 것을 대입하는 문제구나. 이게 어휘 문제인가? 자, due to, 자, 뭐뭐 때문이라는 뜻이죠. It's blank. 한번 가보겠습니다. To various shopping stores. 즉, 다양한 쇼핑 스토어들, 매장들의 무엇 때문에. 자, 주어는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어몽 뒤에 복수명사 사이에서 많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뜻이 됐죠. 자, ABC를 봤는데 이걸 명사, 어휘 문제인가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자, 그렇게 접근하면 힘듭니다. 자, 이 문제의 포인트, 뭐가 있냐면, to가 있습니다. 즉, 의미도 의미지만 to와 같이 갈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보셨어야 되는 나름 문법 문제였던 거예요. 어휘처럼 보여지나 문법 문제였던 겁니다. 자, 어휘로 이걸 접근하게 되면 proximity, 자, 뭐뭐에 대한 근접함, 가까움이라는 뜻. to가 항상 붙어 다니는 초빈출 명사거든요. 자, 근데 솔루션도 to가 붙어요. 뭐뭐에 대한 해결책. 그리고 demand도 이게 to가 되나? 라고 오해하면서 이게 다 꼬여버립니다. 자, demand는요, 참고로 요구, 수요라는 뜻인데, demand는 여기서 가장 답처럼 보여줬던 또 오답인데요. demand는 뒤에서 for, 무엇에 대한 수요, 요구,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것.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10번 문제 포인트는 단순 어휘 문제로 오해가 됐었던 나름 문법을 요구했었던 문제라는 것. 즉, 전치사 to, 특정 전치사와 함께 붙어 다닐 수 있는 명사를 인식할 수 있는가? 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demand, 해석적으로는 대입이 될 것처럼 보여졌으나 말이 안 됐었죠. proximity, 뒤에서 to가 붙어 다니는 그 포인트. 다시 한번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다양한 쇼핑 센터에 대한 가까움 때문에, 인접함, 근접함 때문에 이 아파트먼트는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이들 사이에서. 이런 해석이었죠. 자, 그래서 답은요. B, proximity. 그리고 하나만 더 강조드리면 proximity는 이번 주 일요일 시험에도 정말 만들어질 것 같은 답으로 나올 그런 최다 빈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proximity 한번 따라 하실게요. proximity, proximity, proximity to, proximity to. 그렇죠. to가 항상 붙어 다니고 이때까지 나왔던 시험의 답으로 최다 극빈출 단어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 이번 주 일요일도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만나실 가능성이 높은데 보자마자 답으로 확 눌러버리고 해석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고서는 시간을 많이 아끼시고 파트 7까지 다 푸신 다음에도 10분 이상이 남기를 기원할게요. 자, 지금까지 이번 주 일요일 날 꼭 나올 것 같은 적중 예상 문제들 함께 하셨는데요. 자, 도움되셨으면 구독 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주 일요일 시험 정말 대박 치시기를 바라며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